1차 TV 토론을 지켜본 여야 후보 캠프 확연히 다른 평가를 내놨죠. 이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 대시로 민생 대통령 후보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경제와 고용, 복지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 또 식견, 차별화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안형환 대변인 모셨는데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체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이미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품격 있는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예. 품격 있는 차별화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어제 토론 주제는 경제, 복지, 노동 분야였기 때문에 정책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래서 다소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토론에 임한다 하더라도 무슨 네거티브를 하냐 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정희 후보는 매우 도전적인 태도 또 공격적인 자세를 어제 토론에서도 견지했지만 예. 그걸 뭐 네거티브다, 정치적 공세다 이런 평가를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하면서도 네. 그 확실하게 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 또 노동 문제에 대한 박근혜 후보와의 차별화를 네. 시도했다. 이렇게 예. 평가합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 발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속보로요. 예, 오늘 속보로 예. 나오는데 사실 박주선 의원은 지금 현재 무소속 의원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설이 나왔다가 지지자들에게 막혀서 지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표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문재인 후보 지지 발표를 했네요. 예, 글쎄요. 그게 박주선 의원 본인의 말씀이었는지 뭐 그냥 전언이었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 예. 박주선 의원의 그간의 정치적 행적을 볼 때에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필 규정이죠. 예. 이게 지금은 그러면 이수성, 고건, 정운찬 전 총리와 박주선 의원의 이 지지까지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예. 이제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지지도 이제 받고 있고 예. 안철수 후보의 지원으로 말미암아서 또 시민 사회에서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성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수 또 개혁적인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도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김덕용 전 의원이나 또 뭐 이수성 총리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 것은 다 그렇게 보수 진영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던 분들은 네. 문재인 후보에게 함께 힘을 실어서 새 시대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또 반대로 민주통합당의 동교동계 쪽이나 많은 분들이 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분 중에 상당수는 이미 한참 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한화갑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만 저는 정치적으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민주통합당이 좀 서운한 느낌을 표현하지 않았나요? 하나가 그런 뭐 정치적인 서운함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면 저는 그분 삶에도 결정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하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처럼 정치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 TV 토론으로 좀 돌아가서요. 어제 보면 문재인 후보가 1차 때와는 달리 그래도 좀 존재감을 부각하려 했다. 이정희 후보에게나 박근혜 후보에게 그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의도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차 토론 때나 지금이나 문재인의 길, 민주당의 노선을 정확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혀 있는 정책 노선이 문재인 후보의 장점인데 그런 것을 크게 개의치 않고 견제하겠다고 했으나 1차 텔레비전 토론 때에는 이정희 후보가 매우 공격적이고 네. 또 아주 날선 질문을 던져버려서 예.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은 그런 서운함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 성격이 높아서 그렇게
1차 토론 같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토론다운 토론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존재감도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사실 1차 토론 이후에 이정희 후보가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손해봤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2차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존재감은 부각을 했지만 오히려 이정희 후보로 인해서 끌어와야 할 중도, 합리적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근혜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하고 있다 이런 판세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정희 후보의 그런 공격적이고 날선 질문으로 시원하다, 할 소리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 교체의 열망도 높고 또 실제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투표 참여 의지도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로 귀결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이정희 후보의 사퇴 여부에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퇴를 바라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아니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뭐 바란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이정희 후보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또 본인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예. 말씀을 했던 것처럼 저는 자진해서 중도에 사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정희 후보의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이정희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하시게 될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제 16일 날 3차 토론회가 남아 있잖아요. 이제 네.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안 하면 지금까지 2차 토론회까지 보는 거 보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제 빅2 후보 간의 대립각이 보여야 되는데 이번 2차 토론회까지 아직 대립각이 보이지 않는다. 이정희 후보 때문에 네. 이 문제도 좀 풀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기는 그러한데 예. 2차 텔레비전 토론 때 6분간의 자유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자유토론 과정에서 보면 반론, 재반론이 가능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이나 의지 또 정책의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면 그런 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거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은 유력한 두 후보의 양자 토론, 1대1 맞짱 토론을 보기를 원하는데 박근혜 후보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양자 토론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현실적으로는 약간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자 토론을 수용하면 저는 곧바로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새누리당은 1차 텔레비전 토론 직후에 이정희 후보 같은 분들이 텔레비전 토론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했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3자 구도로 치러지다 보니 박근혜 후보조차도 손해봤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자 토론에 나와서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질과 경륜을 비교 평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걸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양자 토론을 또 제안하셨는데 뭐 이정희 방지법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러한 이번에 나왔던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이정희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양자 구도를 못 본 것 이 부분 때문에 새누리당의 이정희 방지법 같이 동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거는 또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간의 국회에서 대선 TV 토론의 참가 자격을 논의해 와서 점점점 완화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그렇죠. 예. 그것은 정치적 소수 세력에 대한 배려 또 선거라고 하는 과정에서 당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그렇게 그 약세 후보들의 주장과 주의도 이를테면 대통령이 될 분들은 수렴해야만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법정 텔레비전 토론은 그렇게 좀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유력 후보 간의 합의로 얼마든지 양자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치적 소수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이고 오히려 양자 토론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어떤 전략 마지막으로 챙기고 계십니까? 짧게 좀 들어볼게요. 예, 글쎄요. 전략이 따로 있을 건 아니라고 보고 최대의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마침 재외 국민들의 투표 상황을 보니까 오늘 아침 7시에 높더라고요. 예, 70%에 육박했습니다. 예. 이제 마감하게 되면 70%는 넘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투표율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저희들은 예. 지금부터 투표 참여 캠페인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